반기문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또 하나 동생도 많다는 점입니다. 동생 반기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일 때 유엔의 그늘 아래에서 특혜를 입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문제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정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의원님, 이 특혜 의혹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의 둘째 동생인 반기호 씨가 미얀마 사업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회사가 진출할 때 항상 유엔이 등장한다는 의혹을 저희가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부회장으로 재직했던 반기호 씨의 보성파워텍과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가 미얀마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후에 유엔 관계자들이 다시 미얀마 정부를 면담을 했는데요. 그게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난 겁니다. 둘 다. 예. 그리고 그 유엔 관계자는 유엔 개발계획의 인도주의 조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이렇게 만났다고 한다면 유엔 대표단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저희가 좀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기호 씨가 이제 이 일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KD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예. 당시에 2012년이 미얀마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반기문 장관이 반기문 총장이 4월 29일 날 미얀마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했는데 그 의회 연설 내용 중에 이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반기호 사장이 미얀마를 이제 방문을 해서 KD파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끔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이 미얀마의 사업을 진출을 시도할 때마다 유엔이 항상 그 언저리에 있었고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고 제재 완화를 요구했던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제기하신 의혹 중에 보니까 말이죠. 네.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모임이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반기호 씨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제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기업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30조 원대에 달하는 유엔 조달 시장의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컴팩트 산하의 비즈니스 지도자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초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입되면 엄청난 시장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굉장히 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라는 특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입되는 절차가 사업자가 유엔 총장에게 신청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유엔 총장이 승인 신청을 해주는 이런 절차거든요. 보면은 반기호 동생이 반기문 형 총장에게 이제 우리 회사 가입하겠습니다 신청을 했고 형이 동생 기업을 승인해주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기업이고 이 유엔 취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잘 했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또 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노동, 반부패, 거기에다가 이제 환경 이런 원칙들을 잘 수행을 하겠다라는 전제 위에서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잘 지켰는지 이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기호 씨의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로
처음에는 이제 그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예. 결국은 이후에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망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인 반면에 그렇죠. 뭐 이런 뭐 망간 이런 거는 아무래도 네. 환경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 글로벌 컴팩트에 들어갈 자격이 그 취지에 애초부터 없었다.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매년 그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2013년에 가입하고 15년에 제명될 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컴팩트에서 더 이상 회원 회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서 제명 처리를 당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가입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좀 얻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잘리게 되는 이런 약간 망신거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 예. 영남대 관련 사건을 조금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오랫동안 이제 소유주로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 새로운 국무총리 이름으로 최출 부총장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면서 최출 씨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새마을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유령 법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게 됐고, 근데 이 유령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반기문 유엔 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축전을 보내고 유엔 관련자가 여기에 유령 법인의 이사로 선임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유엔 반기문 총장과 최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과정들이 일련에 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예. 아, 그렇군요. 그 박근혜를 팠는데 거기 반기문이 나왔다는 예. 말씀 같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반기문 씨 쪽에서는 아마 이런 해명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엔의 동선을 동생이 따라다닌 것이다. 혹은 어떻게든 알고 뭔가 거기 가서 선수 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양심불량이시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오늘도 이제 그 반 전 총장께서 해명을 하신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의혹을 이제 제기한 것이 국내에서는 의원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저께 아마 그 매튜리라고 하는 그 유엔 전문 취재 기자가 또 몇 가지 그 사실관계를 폭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장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용은 매튜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엔 대표부 명함을 우리는 갖고 다닌 적이 없고 광산 사업을 한 적이 없다. 이 의혹은 매튜리 쪽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KD 파워나 보성 파워텍이라고 하는 두 개의 미얀마 진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없으신 상태에서 법적 대응 운운을 하셨는데 뭐 일단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뭐 비리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음에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의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리고 첫째 동생은 이미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둘째 동생 문제까지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이래서 사실이 아니고 저것은 원래 이런 문제였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지. 그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이 법적 대응 얘기부터 한다라는 거. 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다음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대비가 별로 없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봉창 두드리는 멘트를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이 양반이 단순히 시차 적응을 못한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시대 적응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보도 보셨죠? 그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의 이름이 있는 건 팩트다. 이런 보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이분은 그냥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국민들은 두 번 다시 박근혜 투, 최순실 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2년에는 우리가 옛 잔재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대통령을 선출을 했지만 예. 이제 국민들이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수준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명백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심판받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반기문 관련해서는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본 건 말고 네. 더 좀 설명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저께 보도자료를 낸 것까지가 저희들이 다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예. 또 이것도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들어서 혹은 아주 의혹이 아닌 것도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정황, 개연성,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중인데 네. 사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삼성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삼성 본사 앞에서도 기자회견하시고 예. 그렇게 해오셨는데 오늘의 상황 어떻게 보시고요? 구속영장 집행 가능성 어떻게 또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 특검은 경제보다는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정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를 살리면서 정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때까지 경영권 승계에 골몰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이런 부정비리한 기업들이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정말 이렇게 썩고 낡은 뿌리는 좀 제대로 근절시켜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경제정의가 바로 선 위에 나라도 건강해지고 또 일하는 노동자들도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미 의원님 관련한 또 의문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